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4월 18일자 최신 방산 동향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하여 대전차 미사일 천검과 FA-50 경공격기의 수출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석 청장은 이집트 공군 사령관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와의 면담에서 만약 FA-50이 이집트 공군에 도입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및 정비체계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한국이 이집트와 진행 중인 FA-50 경공격기와 대전차 미사일 수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위산업,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FA-50의 이집트 수출이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중국산 저가 전투기에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 측은 다소 당황했지만 곧이어 전해진 이집트발 예상 밖 소식이 방산업계에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잇따라 공경에 빠뜨리며 중국 방산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이집트군은 노후화된 F-16 전투기 문제로 오랜 기간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 총 240여 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량입니다. 하지만 다수 기체가 노후화되어 작전 가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 도입을 희망했으나 미국 측은 기다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바로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이집트 정부에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이집트 군사 전문 매체는 F-16을 중국산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미국 대신 중국과의 협력 쪽에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집트가 현재 검토 중인 중국산 전투기는 4.5세대 기체인 J-10C로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가 F-16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F-1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10C는 서방권 전투기와의 경쟁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스텔스 구조와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5를 탑재해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수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가 J-10C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과의 방산 경쟁에서 계속 밀려왔던 중국이 이번만큼은 한국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FA-50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설령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그 신뢰성과 성능이 입증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체로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FA-50 수출 확대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현지 조립 방식으로 도입한 것과 동시에 FA-50 도입을 위한 협상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상은 노후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중국산 K8 훈련기를 대량 운용해왔지만 이 기체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훈련기 자체의 성능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집트 공군의 주력 기체인 F-16과 조종체계가 전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8에서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도 F-16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16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훈련기인 FA-50에 대해 이집트가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은 FA-50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노후된 F-16을 FA-50으로 대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사 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 항공 전자 장비가 탑재된 FA-50. 블록 20은 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도 F-16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F-16을 대신할 실전 기체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망하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집트가 중국산 J-20C의 도입을 확정할 경우 FA-50의 수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J-20C는 F-16을 대체하는 용도이고 FA-50은 K-8을 교체하기 위한 기체로 목적이 다르지만 F-16을 이미 중국 전투기로 바꾼다면 FA-50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제 구매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집트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집트가 실제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현재 미국은 F-16의 대표 무기인 AIM-120 암람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이 이집트에 납품되더라도 이집트 공군이 운용하는 FA-50에는 암람 미사일이 장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암람 미사일의 이집트 수출을 제한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외교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첨단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이집트 공군은 여전히 9세대급 공대공 미사일인 스페로를 주력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암람 미사일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현지에서 생산될 FA-50의 암람 미사일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FA-50의 수출 경쟁력 또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허용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과거 러시아산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이를 철회한 이력이 있어 미국 및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에도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의 FA-50 전투기는 유럽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4일 공개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가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 위주의 국방 예산으로 인해 자린고비라는 별칭이 붙은 불가리아는 여전히 전시 상태에 가까운 미그-21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전투기 구매가 논의되었을 당시에도 미그-21은 이미 노후화 판정을 받았고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체는 겨우 4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중국산 JF-17 전투기조차 인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들까지 불가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FA-50 전투기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기종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의 20년 가까이 지연돼 온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최근 들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가리아는 2009년 사업 초기부터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과 정치권 내의 목소리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신형도 아닌 구형 F-16 전투기는 이미 5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기체로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불가리아 정부의 선택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F-16 시리즈는 5,000대 이상 생산된 전력이 말해주듯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F-16이 최신형 전투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F-16을 보조 전력으로 운용하는 나라도 있고 불가리아처럼 이를 주력 기종으로 삼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2009년에 계획했던 대로 F-16을 도입했더라면 지금처럼 강한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2009년, 2013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왔다는 점입니다. 2013년 당시 불가리아가 고려했던 기종은 포르투갈 공군에서 운용하던 3세대 F-16 전투기 9대였지만 2017년에는 돌연 스웨덴산 그리펜 도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리펜 구매 발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그 후에는 러시아 측과 협력해 미그-29 및 수호이-25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신형 전투기를 새로 들여오는 대신 기존에 익숙한 미그-29 기체를 개량해 도입 비용을 줄이고 조종사 재교육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F-16보다도 더 오래된 1980년대 제작된 기체를 개량하겠다는 계획에 많은 불가리아 국민이 실망했고 여론의 반발과 국방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방안은 결국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2019년 불가리아 공군은 최신형 F-16V 블록 70 전투기 16대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과 약 5억 1,200만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반적인 F-16 도입,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계약에는 엔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인도 전훈련용으로 F-16 전투기 2대를 무상 제공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시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불가리아는 F-16V 전투기 8대와 예비 엔진, 탄약, 부품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총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8,3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계약에는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A4, 레이더, 레이시온의 최신 임무 컴퓨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지상 충돌 회피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도 불가리아가 상당한 혜택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납기 일정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생산 설비 문제로 인해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적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F-16V 전투기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대만조차도 인도가 1년 넘게 지연되어 2026년에야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불가리아가 F-16B를 실제로 언제 인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F-16V 도입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고 중간급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기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언론이 주목하며 추천한 기체가 바로 FA-50 블록 B였습니다. 사실 FA-50 블록 B는 2017년 1차 전투기 도입 사업 당시에도 꾸준히 언급되었으나 당시에는 무장 탑재 능력, 신뢰성,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체라는 점은 강조되었지만 당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가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불가리아는 물론 세계 방산 시장에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F-16V 블록 70을 주문했다가 철회했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 지연과 과도한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폴란드 정부 간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F-16V 블록 70의 평균 도입가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해 FA-50 전투기의 도입가는 약 600억 원 수준으로 F-16B의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FA-50의 안정성과 성능이 다시 조명되면서 이는 폴란드 정부는 물론 불가리아 내 여론에까지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F-16과 FA-50은 근본적으로 급이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가리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FA-50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재 미그-29의 비행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F-16V 블록 70의 납기 지연까지 겹치면서 불가리아 공군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공격기로서 FA-50만큼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도를 모두 갖춘 전투기는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핵심 평가입니다. FA-50은 이미 다양한 실전 환경에서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여러 국제 연합훈련과 실제 임무 수행 경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다목적 활용 능력을 갖춘 FA-50은 공대공 전투는 물론 공대지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나토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가리아 공군의 작전 운용 조건과도 잘 부합하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히 돋보이는 장점입니다. 발칸 반도라는 지역 특성상 상시 경계, 태세와 빠른 기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FA-50의 효율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들이 많지만 FA-50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체는 흔치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의 낮은 운용 비용은 불가리아가 제한된 국방 예산 내에서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작용합니다.
FA50의 경제성은 저렴한 유지비와 우수한 작전 성능을 기반으로 비용 대비 뛰어난 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이 FA50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가리아가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 공중 위협,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FA50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답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 블록 B는 불가리아의 전투기 도입 계획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된 작전 능력, 우수한 경제성, 그리고 나토와의 연동 운용 가능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FA50은 여전히 서방의 주력 전투기들과 러시아제 항공기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임시 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미라주 2000과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보완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다국적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만약 불가리아와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기존 주요 전투기 제작국들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 국방부는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분류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극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외신들은 불가리아 당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A50이 단순히 F-16B의 임시 대체 전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종합적인 성능이 F-16B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예산 제약이 큰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가 일정 지연 문제로 불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산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는 폴란드 현지에서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 박람회에서는 인근 국가들을 겨냥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3년 7월 FA50 납품 일정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 내 제23 전술비행단의 전용 정비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바르샤바에 중동유럽 총괄 사무소를 설립하고 폴란드 군비청 및 국방부 등 주요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최근 FA50의 빠른 납기와 민첩한 현지 대응력이 알려지면서 F-16 최신형을 주문한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들이 FA50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종이 F-16과 구조가 유사해 조종사 전원 훈련이나 초계 작전 등에서 운용 효율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경쟁 기체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F-16을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항공기로 실전 운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제작된 만큼 FA50의 기체 설계는 F-16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른 기종 조종사의 경우 F-16을 운용하려면 54회의 비행훈련을 거쳐야 하지만 FA50 조종사는 단 9회의 비행훈련만으로도 충분한 조종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til한 비행 횟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산 FA50이 미국산 전투기의 훈련기로서 얼마나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력 보강과 관련해 최소 300기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보다 훨씬 더 첨단화된 기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와 비교하더라도 KF-21은 반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스텔스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F-21은 초기에는 한국군 전용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의 글로벌 진출이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역시 KF-21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국가는 2029년까지 매년 4% 이상 국방 예산을 증액해 육해공 전력을 고도화하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대부분의 방산 장비를 미국에서 도입해왔지만
최근에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터키 및 한국 등 제3국의 무기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LIG 넥스원의 천공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해 총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천공투 발사대 및 다기능 레이더 납품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국 간 관세 철폐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제출한 KF-21 전투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수차례 협의 및 문서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개발 논의가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약 57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미 간 비공개 회담에서는 FA-50과 KF-21 전투기의 수출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F-35 대신 KF-21에 관심을 보이자 미국도 이에 반응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인사는 이번 회담 이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